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의 54.5%가 재테크 및 투자 수단으로 향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특히나 2030 세대의 이 부동산 투자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이렇게 젊은 세대까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부동산에서는요, 이렇게 남녀노소 관심이 많은 향후 유망한 부동산 투자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 강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간도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기쁨과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는 부동산 바로 돈이 되는 정보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집에 가기 싫고 잠자기도 싫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계절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두서없이 아무거나 생각하고 여거저거 막 생각만 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차게 몰입을 해야 될 좀 시간이 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부동산에 확실하게 좀 몰입할 수 있는 알찬 정보 드릴 테니까 제가 활짝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부분이요. 사실 이 부동산과 같은 투자 분야는 아무래도 좀 40, 50 세대의 좀 전유물이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너무 행운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요, 2030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점 잘 기억해 두셨다 가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부동산 고민 해결 바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동탄 쪽에 가서 분양하우스를 좀 봤거든요. 네네, 동탄으로 가셨군요. 네. 네, 근데 입지가 조금 너무 멀어서, 네. 네, 고민을 좀 하다가 문의를 드렸어요. 네, 입지가 멀다는 말씀은 혹시 어떻게 멀다는 말씀이실까요? 전철역이나, 네. 교통이 좀 많이 멀고 외져갖고, 동탄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네, 좀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주소가 정확히 어디 될까요? 경기도 화성시, 네. 신동, 네. 동탄 2택지 개발지구, 네. A56BL. 네네.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하우스 맞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지금 보고 오셨는데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동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제가 시청자님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동탄이신데요. 네. 동탄이 엄청 크잖아요, 시청자님. 그렇더라고요.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동탄이 미분양의 대명사, 김포, 이런 평택, 광교랑도 같이 거론이 되면서 좀 골칫덩이였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좀 동탄이 엄청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동탄역이 어쨌든 메인이고 그다음 서브가 이제 동탄 호수 라인인데 시청자님은 여기에서 좀 빠져 있어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뭐 분양 말씀하셨잖아요. 네. 분양을 했는데 여기를 내가 한번 가본다. 이제 그렇다는 건 이제 미분양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뭐 싸게 분양을 한다든가 너무 좋다라든가 뭐 대출해 주겠다든가 뭐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막 미분양 단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혹할 수 있어. 그죠? 네. 그래서 혹해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가신다고 해서 제가 뭐 앞으로 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걸 떠나서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알고 받아들이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사시고 네. 근데 내 생각과는 좀 다르다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분양을 이걸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요 동네 주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자, 일단 부동산이 어쨌든 상승기 때는 많은 부동산이 좀 빨리빨리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면서 좀 많이 꺼졌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부 부동산은 반등을 해서 좀 올랐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근데 아직도 좀 반등을 못하고 좀 어려운 부동산들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을 한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뭐 강남 3구에 있거나 뭐 용산이나 뭐 동작이나 이제 특정 지역 뭐 판교라든가 뭐 분당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동산들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이 강남 3구나 용산이나 뭐 분당이나 뭐 이런 곳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내 부동산이 어쨌든 내가 기왕 살더라도 3년 만에 오르는 게 나요? 5년 만에 오르는 게 나요? 7년 만에 오르는 게 나요? 3년 만에 오르면 3년 만에 오르는 게 낫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동네를 들어가서 3년 뒤에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이거부터 좀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동탄은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 요 파크릭스 라인에서 분양을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용인 남사 이동 아시죠? 네. 네. 그럼 이쪽 라인에 뭐 삼성이 여기에 뭐 300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진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럼 300조라는 돈이 뭐 내일 이체돼요? 10년간 나눠서 꾸준히 이체돼요, 시청자님? 꾸준히요. 꾸준히 이체되죠? 그래서 네.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김칫국을 드시게 되면 동탄 사이드나 오산 쪽에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선은 요거만 보고서 들어가시는 건 좀 애매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교통 여건이 지금 동탄이랑 용인이랑 좋아지는 라인이 도로가 있는데 이게 24년, 25년에 교통이 좋아져요, 시청자님. 근데 당장 삼성이 일자리가 들어오고 당장 이게 개발이 되고 당장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좀 약간 빠를 수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이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본 여기는 5년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입주해서 5년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금강이라든가 뭐 주변에 막 들어가는데 얘들도 성적이 그렇게 시원찮거든요, 시청자님. 즉 아직은 요 동네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동네를 여기를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직장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여기가 좀 고향이신 건지 투자 입장이신 건지 어떤 측면인지 좀 궁금하네요, 시청자님. 세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시청자님은 여기 그냥 누가 뭐 하면 괜찮다 해서 그냥 들으신 거예요? 거기 저희가 어차피 분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집이 있으니까. 음. 그런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아, 남편분께서. 네. 여기에 뭐 숨겨놓으셨나, 왜지? 그래서 저도 교통이 제일 망설여지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응.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네. 뭐 죽어도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어쨌든 금액이 한 4, 5억 정도는 들어가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알차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좀 하반기에 좀 상황을 금리 내려가는 걸 좀 보시고 좀 하신다든가, 시청자님. 네. 아니면 서울이랑 가까운 안양 있잖아요. 네. 안양 쪽에도 요 금액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아. 그리고 분당 쪽도 지금 요 금액 성남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동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 어쨌든 가더라도 뭐 분당도 이런 뭐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과천의 수혜를 좀 잘 받지 않습니까? 평촌학군이라고 하는 네네. 탄탄한 또 학군도 있고. 그래서 요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 주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을 때 좀 분당이나 안양 쪽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평촌역, 범계역, 막 인덕원역도 있고, 막 분당도 보면 뭐 서현역이라든가 뭐 순회라든가 뭐 그쪽 동네가 비싸다고 한다면 야탑 아세요? 야탑? 네. 뭐 야탑역 근처도 바로 앞은 안 되지만 쪽이 뭐 한두 블럭 뒤로 떨어진 곳에 요 금액으로 갈 수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나는 무조건 새 아파트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요. 난 동탄이 너무 좋고 난 새 아파트가 내 꿈이었어.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왜? 금액이 딱 맞아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적어도 3년 내에 내가 좀 빚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요번은 남편분이랑 좀 조율을 하시고 네. 그래도 남편분께서 좀 말을 안 들으신다. 네. 그럼 같이 셋이서 좀 도원결의 맺듯이 해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얘는 한 기본 한 5년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5년이요? 네, 좀 아직도 좀 네. 들어가고 채워질 게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더라고요. 벌판이더라고요. 얘가 잘 되려면 바로 네. 뒤쪽이랑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조금만 뒤로 가면 용인 쪽이랑 도로가 있기가 되게 좋거든요, 시청자님. 그 말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낼 거냐고요. 제가 낼 거예요, 시청자님이 낼 거예요. 갑자기 화성 네. 시장님, 야 도로 내 이거. 아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약이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근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 가보실 만도 하지만 저는 이제 불확실한 거에는 잘 추천을 안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곳은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에 아직 인프라가 또 덜 갖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한 5년 정도 좀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그 경기도 네. 평택시 고덕면, 평택시 고덕면. 네, 네. 동고리 네. 481-3. 네. 네,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동고리 481-3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평택으로 가서 전망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평택으로 가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청자님. 네, 자, 평택에 토지가 있으시네요. 네. 자, 요거를 뭐 직접 농사 짓고 계십니까? 그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고덕면에 하셨네. 네네. 야,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엄청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네. 자, 왜 그러냐면 평택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평택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평택도 이제 개발되는 데가 개발되는 데지
뭐 다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개발되는데 근처를 가야 내가 좀 빛을 보고 좀 잘 될 텐데 네. 어쨌든 평택에서 메인은 누가 네. 뭐라고 해도 네. 삼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이제 고덕신도시라는 곳은 아시죠? 네. 그 중에서 3분의 1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고덕신도시의 땅 전체 중에 3분의 1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2030년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계속 투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다 보니까 네. 삼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부동산들은 이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찍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되시고 네. 그래서 주변에 산을 보유하신 분, 그래서 제가 보통 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유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건물이 생겨버려요. 네. 그래서 뭐 강남에 가서 바로 사시고 해외여행 가시고 자녀분한테 집도 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을 중심을 두고서 시청자님 부동산이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 이제 그러면서 좋은 거는 주변에 이제 지제역이 있었는데 이 네. 지제역이 평택 지제역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유는 SRT라는 개발이 들어갔고 그리고 수원발 KTX가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GTX 아세요? 네. A 노선, C 노선이 또 있다고. 네. 요 호재는 지금 추진 중인데 하반기 뭐 6월에 확정 나버리면 요 주변 아주 난리 나버려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전부 다 지금 아파트 천지가 돼서 막 2억대 분양 나와버린 게 막 6억, 7억 막 가버려요. 오른쪽은 역에서. 네. 그럼 시청자님은 역에서 왼쪽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맞아요. 계속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네. 자꾸 옆에서 먼지바람 나니까 막 욕하는 사람 있어요. 네. 먼지바람 날면 같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막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옆에서 네. 막 뚝딱뚝딱 거리면 막 민원 신고해요, 안 해요? 하죠. 막 잘 때마다 막 시끄러우면 민원 신고하잖아. 네. 민원 신고만 할 게 아니라 뭐 개발되네, 나도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종례가 지금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데 좀 보시자고 같이. 지금 네. 보면 도면에도 지금 다 나와요. 모든 것들은요, 시청자님 지도만 보면 다 나와. 네. 근데 지도를 안 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에는 없었는데 평택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또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주변도 또 환지에 의해서 또 막 개발해버리고 차량기지 또 개발해버리고 그럼 여기 개발하는 데서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계획관리네, 뭐 일반이네, 뭐 논이네, 산이네, 어쩌네, 저쩌네, 코너네 이런 거나 따지고 돌아다니다가 병만 나지. 네. 그래서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3년 내에 빠르게 좀 완료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시청자님.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한 2년 정도만 좀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네. 빠르면 내년 연말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마구마구 들리실 수도 있다. 아, 네. 이유는 뭐 파르라든가 뭐 도시개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여기까지 전파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네.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좀만 올라가시면 우리나라의 이 엘리트 분들이 뭐 SK,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지금 위에서 전부 다 지금 연구하고 막 하고 막 공장하고 하고 있죠? 삼성맨들이? 네, 네. 그럼 이 사람들 서울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뭐 경기도 다른 데서 오든 이제 왔으니까 근처에 또 주거지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누군가는 뭐 많다 어쩌다 저쩌다 불평하지만 어쨌든 돈을 벌려면 일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주변의 개발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일반 산업단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변은 개발 압력이 계속 유효하다. 이 점 인지하셔서 2년만 즐겁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위치한 토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평택, 그리고 평택에서도 특히 고덕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정부나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향후 2년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두 가지요. 첫 번째로는 그 경기 시흥시 목감 남서로 네. V-30 레이크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 요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 요게- 시흥시 목감 레이크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좀 주택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좀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전망이 어떨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네. 어느 정도 금액 한 2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어떤 곳에 요즘 좀 투자를 해야지 좀 괜찮을까 이제 네네. 이런 곳들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 부분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걸 보유를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현재 현금 2억 정도 보유 중이신데 혹시 다른 투자처가 좀 어떤 곳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 시흥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물왕 호수 바로 앞에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였던 곳들이 다 이제 호수화가 되는 곳들이 전부 다 부동산들이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이 좀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의왕도 뭐 백운호수 저수지에서 호수가 됐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오른쪽에 이제 성남 쪽에 이제 낙생 저수지가 있는데 네. 오른쪽에 이제 낙생 공공주택 들어가면서 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낙생 호수로 바뀔 날이. 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내려오면 뭐 신대 저수지였고 원천 저수지였는데 전부 다 개발을 하면서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 저수지에서 또 호수로 바뀌었고 현 상태에서 좀 개발이 목감이라는 곳이 좀 멋지게 생기면서 뭐 호반, 뭐 리벤티엄, 뭐 신안, 한신, 막 공원도 생기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그래서 거주하시고 뭔가 생활하시는 부분에선 크게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다만 서울과의 좀 접근성이 좀 문제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건 뭐 도로도 도로지만 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 경기도 분들은 아주 철도에 환장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이 철도가 지금 신안산선 호재 아시죠? 네,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산이랑 이제 여의도랑 가까워진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뭐 색강에서 신림이랑 이어지는 보라매를 거쳐서 당곡, 신림, 서원, 서울대, 벤처, 관악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신림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애용하시는 분들은 참 교통이 좋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야, 집 마련하기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네. 근데 분명히 365일 서울 안에 있지만 이게 뭐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꼭 오르고 나서 관심을 가지거나 꼭 몰랐어요, 그런다고. 근데 항상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2년 뒤에는 바로 여의도랑 직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네. 좋다라는 좀 조언 드리고 싶고요. 네. 더불어서 이 광명역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시청자님 부동산이랑 이 신안산선이 열리게 되면 한정거장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광명역은 뭐 트리플, 뭐 쿼드러블까지 막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 광명역 자체가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한 정거장만 가면 광명역을 그냥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러면 물왕 호수 주변이 개발 압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건 지금 현 상태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미래를 봤을 때는 광명역이랑 한 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겠구나. 물론 큰 기대를 하시기보단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전 전망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가격이 뭐 작년 가격, 재작년 가격 그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앞으로 오르느냐 안 오르냐는 앞으로 이 동네에 호재가 있냐 없냐인데 신안산선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여의도로 바로 들어가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여의도를 가더라도 뭐 여의도가 뭐 한두 정거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에 앞서서 광명까지 한 정거장이라는 게 또 되게 의의가 좀 클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이런 환승역이 가깝다는 건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으니까 걱정 크게 하시지 마시고 물 가까이서 호수 자꾸 보면서 편하게 즐겁게 거주하세요, 시청자님. 아시겠죠? 전문가님 말씀대로 요거는 좀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 주변 보면 뭐 낡은 애들 또 이제 뒤집어 까고 막 3호, 대명, 가야 이런 애들 이제 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요것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리고 뭐 여윳돈이 뭐 2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오늘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교통이 좋은 곳이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강의 오늘 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경부고속도로 근처를 가면 실패를 안 해요, 시청자님.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기나 하지 맨날 살 생각은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도로만 탔다 하면 사람이 멍해져요. 왜? 엄청 막히거든. 네. 고속도로인데 3, 40km밖에 안 가. 갇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도로 교통이 좀 많이 난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빨리 지금 대교를 하나 더 내면서 요 제2경부고속도로를 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1경부가 너무 핫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2경부고속도로도 핫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주변에 막 광주, 하남, 용인 엄청 뜬 거 아시죠? 맞아요. 용인 안성, 뭐 천안, 뭐 세종까지 이렇게 도로가 가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주변에 관심을 달라지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다.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강남 좋은 거 모릅니까? 송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중요한 건 값이 너무 비싸니까 문제죠? 네, 그럼 맞아요. 정부에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청자님 좀 전에 뭐 목감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부의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철도를 내면 철도 주변에 개발하기가 용이하고 또 동쪽에 이 강동구를 지나서 세종까지 내는 이 도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변에 또 신도시가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랑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신도시가 빨리 되는 데가 있고 또 늦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개발이 되는 곳은 뭐 용인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용인이나 세종이요? 네. 금액이 많으면 용인을 가고 적으면 세종을 가고. 그래서 2억 정도면 세종은 괜찮으신데 이 네. 도로가 이제 내년 후년 개통이란 말이에요. 예. 개통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제일 중요한 우리 시청자님의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 두 지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문가님 조금 더 뭐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으려면은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려면 우리가 미팅을 한번 해보면 되죠, 시청자님. 제가 세미나도 하니까 예. 안내사항을 제가 따로 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세미나도 하고 뭐 제가 개인 미팅도 약속 시간을 잡아서 하면 그런 시간도 가져드리니까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목감의 부동산은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곳 주변으로 호수와 공원이 있어서 이미 살기 좋은 데다가 앞으로 신안산선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광명역을 거쳐 여의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윳돈이 있는 이 2억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방송 상담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종료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무료 전문가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반기 교통호재 투자지역 추천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투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 상담을 하면서 잠깐 스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강의 내용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들을 주변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 불황이다.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인생 중에 항상 불황인 사람은 계속 불황이야. 경제가 우리나라가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고 세계적으로 막 KK 자자가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다른 투자를 통해서 분명히 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항상 어려웠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불황이다, 좀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떠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불패, 절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기회를 한번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대박을 내자, 막 인생 역전하자 그런 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항상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판교랑 용인이랑 평택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님들과 좀 소통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문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 양극화가 어려울 때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동산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분명 어렵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항상 법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부동산에서 교통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통이라 하더라도 어디 있는 도로, 어디에 있는 철도, 어디에 있는 호재인지에 따라서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교통을 모르겠으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 분당구 요 판교가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2003년에서부터 2011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실상부 이런 성남 대장, 이런 경기도 대장 이런 타이틀을 붙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새 뭐 몇만 명밖에 없다가 이제 벌써 이제 뭐 10만 명을 돌파를 하고 동네는 뭐 백현동이 있고 삼평, 판교동, 뭐 운중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여기랑 가까운 지역 아니면 일자리가 가득한 동네 뭐 다양한 동네들이 있지만 판교가 가장 좋은 장점은 기본 경부고속도로를 품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월곶 판교선이라는 게 또 개통을 합니다. 27년, 28년 정도에. 그럼 결국은 이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광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양, 의왕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일자리가 가득한 판교로 오고 가기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 교통이 다 좋아지면 판교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자, 굳이 내가 일자리가 판교에 있는데 굳이 인천을 갈 필요 없죠. 일자리가 판교인데 굳이 시흥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일자리가 여기고 더 가까워지면 더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판교가 앞으로 더 좋아질 여건이 생긴다. 마치 이런 겁니다. 서울이랑 뭐 원주랑 교통이 좋아졌어요. 근데 누군가 또 걱정을 해요. 서울 사람들 다 원주 가서 살면 어떡하지?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근데 오히려 원주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오고 가기 편하니까 야, 이럴 바에 그냥 서울 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서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판교도 교통도 좋지. 지금도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 인천, 시흥, 광명,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잖아. 판교를 통해서. 그래서 미래가 더 밝고요. 더불어서 이 GTX A 노선 저는 내년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2024년 내년 상반기에 또 개통이 되는 호재 때문에 이 판교는 또 이제 또 성남역을 또 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기대가 되고 더불어서 제2판교, 제3판교 이런 테크노밸리가 일자리가 지금도 많은데 더 많다. 그럼 판교의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그냥 맨날 조립하는 공장만 그냥 많아. 그냥 너저분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들이 이 판교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용이라든가 이런 창출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선을 좀 본다고 한다면 월곶, 장곡, 시흥시청, 광명, 마냥, 안양운동장, 인덕원, 천계, 서판교 요렇게 라인으로 월판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판교역, 현대백화점에서 바로 오른쪽에 GTX 성남역이 내년에 개통을 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런 삼평동 라인에 있는 부근에서 북쪽으로 일자리가 더 커져간다. 그래서 판교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그냥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완전 품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좋고 더불어서 정부 입장, 이런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다 보니까 미래 가치는 당연히 더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면서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판교 비쌉니다. 근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사이드 쪽에 또 운중동 라인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철도라든가 교통은 안 좋죠. 근데 값은 어쨌든 판교 안에 있으면서 왼쪽에 고급 빌라 이렇게 뭐 철도가 뭐 없다, 교통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이라든가 복잡하고 막 백화점 근처 막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은 또 저렴한 뭐 운중동 라인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인입니다. 이제 용인 이제 특례시죠. 그래서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을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 것을 받아들이면서 옛날 걸 좀 없애는 게 또 중요한데 옛 것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있어. 근데 아직도 누구는 아이고 용인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용인은 어찌 보면 과거에는 작고 궁핍한 마을이었어요. 다스리기가 어렵다. 거의 오히려 야 살려면 진천 가서 살아야지 뭔 용인 가서 사냐. 야 여긴 죽어서 가는 데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1990년대에 수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옛말에서 끝나냐. 이제는 용인이 100만 명이 좀 돌파를 하면서 특례시까지 됐다. 그럼 이유 근거를 좀 본다면 요 수지 라인에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이 되고 기흥구 라인에 구성 역세권 개발이 되고 그럼 결국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교통까지 좋아지는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용인을 바라봤을 때 느낌과 지금 용인을 바라봤을 때 느낌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처인구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이건 어마어마한 큰 대형 호재입니다. 무려 300조 받고 더불어서 120조 받아서 420조 투자거든요. 이건 엄청난 투자에서 국가에서의 지원과 이런 용인시 입장에서 너무나 환영인 거고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서울세종고속도로도 내년에 2024년에 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들을 올해 그냥 남겨두신다면 후회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GTX-A 이런 구성력 또한도 호재가 있다. 그래서 계속된 일자리 호재, 계속된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용인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거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용인이 이런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용인 지자체, 용인 홈페이지 나온 부분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옛날 아파트나 좀 옛날 빌라들 이제 좀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냐 보니까 뭐 처인, 뭐 공신연립, 기흥막 구성, 구갈 한성, 1차, 2차 뭐 기흥의 뭐 드림랜드, 뭐 동부 삼성 4차, 인정 프린스, 뭐 한양, 뭐 동문, 현대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새 아파트, 꼭 역 앞에 있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신분당선 근처나 이런 뭐 분당선 코앞에 있는 부동산들은 비싸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또 부동산 좀 연식이 된 애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들을 진행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에버라인 근처가 또 이미지가 좀 개발 호재로 또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 혜택 오늘 시간에 마지막 지역이 바로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얘기를 했던 이런 판교라든가 용인과는 다르게 이 평택의 국제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해, 이런 평택 항과 맞닿아 있으면서 항과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서쪽과 이런 국제적인 뭐 물류라든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평택이 중요한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부터 뭐 개발 시작을 해서 어느새 뭐 58만 명을 돌파를 했고 고덕면이었던 동네가 뭐 고덕동으로 또 일부러 또 바뀌고 그러면서 미군 부대 막 용산에서와 막 의정부에서 양주에서 막 전국에 있는 미군들이 막 다 와. 어디로? 평택으로. 그래서 이 미군들이 온과 동시에 삼성이 10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또 2030년까지 꾸준하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하고 그래서 평택은 또 이슈적인 게 전 지역이 시 전체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인데 C가 이만큼 있으면 그래 뭐 이만큼 개발하는 거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C인데 여기도 일자리 이게 평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에 가면 사자성어가 있어요. 좀 촌스러운 말인데 슈퍼 평택이라는 거야. 슈퍼 평택.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KTX가 수원발 KTX에 대한 뭐 개통 그리고 서해선 철도에 대한 개통 그러면서 GTX A노선 C노선에 있어서의 또 추진 그래서 평택도 공통적인 게 지금도 경부고속도로를 품고 있지만 앞으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평택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은 이제 물이 이제 가득한 부분이고요. 일자리. 그러니까 죄다 그냥 일자리란 말이에요. 평택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일자리다 보니까 혜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수원발 KTX를 통해서 동서남북 전부 다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일조를 하고요. 더불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있어서 첨단 산업의 좀 거점 육성 의지를 바뀌겠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용인이고 그 다음이 또 이제 평택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해 용인, 평택 그리고 분당 판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경부고속도로 특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경부고속도로의 심화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유입 효과가 있고요. 게다가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역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교, 용인, 평택 지역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